안녕하세요. 건강한 무료 채굴 사랑 한빠입니다. 오늘도 달린다. 오늘도 코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모바일 무료 채굴 마이닝이 끝났죠. 12월 15일부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코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스테이킹도 있을 테고 또 비트코인 채굴 해시도 위임할 수 있을 테고의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그 외에 저희가 또 관심사 중에 하나인 일반 PC를 노드로 돌리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좀 해결해 보고자 코어의 노드에 대해서 좀 내용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다루고자 할 주제는 코어의 노드에는 어떤 종류의 노드가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코어의 컨센시엄 그 구조에 대해서 살짝 살펴보고 코어 노드를 하면 보상은 어느 정도나 들어올까, 그 보상의 비율, 그것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코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코어의 이제 알고리즘 구조, POW, 작업증명 더하기 위임 지분증명 방식에 따라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해시를 대표 21명에 위임을 하거나 또는 이더리움의 지분증명 방식처럼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스테이킹해서 이자를 얻는 방식 두 가지가 있었죠. 자, 이거 외에 지분 증명 방식이라면 그 해당 블럭을 검증하는 노드가 빠질 수 없는데요. 이때 등장하는 노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코어의 노드에 관해서는 docs.coredao.org의 디벨로퍼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고, 크롬 구글을 통해서 들어가시면 한글로 번역도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그동안 소개드렸던 코어 테스트넷의 사용자 가이드, 네트워크 추가부터 테스트넷을 다른 코인으로 스왑할 수 있는 방법, 또 코어를 이제 위임해서 스테이킹하는 방법부터 비트코인 해시파워를 위임하는 방법, 여러 가지 설명들이 이제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이제 코어 풀 노드 실행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죠. 소프트웨어는 이제 맥켄토시 OS 또는 리눅스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에서는 도커를 이용한 리눅스 환경에서 코어 노드를 실행시킬 수 있지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하드웨어를 잠깐 보면 노드는 블록체인 데이터 저장하고 트랜잭션을 확인하고 또 피어 노드와 통신하고 네트워크 요청에 응답하는 이런 기능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제 특정 용도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하고 잠깐 볼게요. 잠깐 보기 전에 풀로드를 누구나 사용해서 모든 계정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또 풀로드는 개인용 일반 풀로드도 될 수 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RPC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드가 될 수도 있다. RPC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노드의 세 가지 종류는 어떤 게 있느냐, 사양은 일단 둘째 치고 일반 노드, 그리고 유효성 검사기 노드, 그리고 RPC 노드가 있네요. 여기서 유효성 검사기 노드는 저희가 밸리데이터라고 부르는 21명의 대표 검증단에 관한 노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노드와 RPC 노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1명의 검증자 노드, 발리데이터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유효성 검사기, 검증자 선출 규칙에 따라서 누구나 코어에 입금하고 검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3개의 노드 중에 현재 유효성 검사기 노드라는 밸리데이터 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봤어요. 최소 보유 수량이 10,000개 이상으로 돼야 한다라고 테스트넷에서는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메인넷이 나왔을 때도 최소 수량이 10,000개인지는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증금입니다. 이것은 락업에 필요한 환불 가능한 코어의 양. 대표 검증자로 들어왔는데 불법 행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검증상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대표 검증자에게 코어를 맡긴 사람들에게 자신의 코어를 환불해주는 개념으로 보증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표 검증단 21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열할 것이고 굉장히 일반인들이 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살짝 제외를 할게요. 간략히 설명드리면 수천만의 채굴 유저가 존재하고 있는데, 코어 코인을 제법 많이 모은 사람은 자신의 코인을 보증수단으로 맡기고 블록 생성에 기여할 수 있는 검증자 자격에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21명의 대표 검증자가 뽑히고 그 대표 검증자를 결정하는 순위는 하이브리드 점수라는 걸로 순위를 매기고, 그 점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코어를 위임받았느냐,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 채굴자한테 채굴 해시를 위임받았느냐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위로 결정됩니다. 자, 대표 검증자는 여기까지만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RPC 노드라고 아까 있었죠. 여기 보시면 RPC 노드.
RPC란 리모트 프로시디어 컬, 죄송합니다. 영어 발음. 한글로는 원격 프로시저 호출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원격 프로시저 호출은 프로세스 간 통신 기술을 말하는 것이고, 별도의 원격 제어를 위한 코딩 없이 다른 주소, 공간에서 함수나 프로시저를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통신 기술이다.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통신을 하게 해주는 중간 역할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얘기가 잠시 딴 데로 새어나갔는데 저희 이걸 보시면 조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코어 컨센시엄 엔진인데요. 이게 백서에 나와 있는 코어의 메커니즘에 대한 어떤 대략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사람이 나오죠. 코어 홀더, 코어 보유자, 그리고 BTC 마이너, 이건 비트코인 채굴자,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죠. 릴레이어스, 그리고 여기 밸리데이터, 저희 대표 검증단,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이 나와요. 버리파이어스. 영어 발음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금 총 5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요거를 영알못인 저에게 한글로 번역을 딱 하면 밸리데이터와 버리파이어스인데도 검증자로 이렇게 똑같이 나오고, 사실 번역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패스할게요. 여기 보시면 코어 홀더는 우리가 채굴한 코어를 위임하는 거고, 이렇게 BTC 광부들은 해시 파워를 위임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 중계기라고 되어 있는 릴레이어스는 뭘 할까?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블록을 만들겠죠. 그 만든 것을 다시 읽어와서 코어에 블록 헤더를 제출하는 거죠. 블록 헤더는 블록상의 첫 번째에 있는 암호화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에서 생성된 암호 데이터를 코어가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코어를 해킹하려면 비트코인부터 해킹해야 한다. 이러한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밸리데이터는 저희가 봤죠. 대표 검증단이기 때문에. 그러면 버리파이어스는 뭘 하느냐에 대해서 보면 잘못된 행동이나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데이터를 이제 찾아내는 역할인 것 같아요. 일종의 검증자이고, 여기 지금 5개에 대해서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페이지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주요 구성 요소, 저희가 좀 전에 봤던 사토시 컨센시움에서 나왔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유효성 검사기는 이제 밸리데이터, 아까 보신 것, 그리고 릴레이어스, 그리고 BTC 광부, 핵심 보유자, 요건 코어 보유자, 그리고 검증자, 버리파이어스. 이게 이제 아까 뭔지 몰랐던 네트워크에서 악의적인 행동을 보고할 책임이 있는 사람, 누구나 코어 네트워크에서 검증자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 릴레이어는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코어를 입금하고 릴레이어가 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환불 가능한 코어 예치금을 락업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유효성 검사기, 이 21명의 검증자와 BTC 광부, 저희 코어 보유자는 일단 제외하고 우리가 모르는 릴레이어스와 검증자, 버리파이어스가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상당히 궁금한 건 수익이 어떻게 되느냐, 얼마만큼의 이익을 가져가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리워드 디스트리뷰션에 보면 블록이 하나 생성됐을 때 그 90%를 밸리데이터 리워드로 지급이 되고, 나머지 10%가 릴레이어스랑 버리파이어스가 가져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수익의 90%는 대표 검증단 21명에게, 그리고 나머지 10%만 릴레이어스랑 버리파이어스에게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리고 최대 1100만 개까지만 이 노드에게 보상이 가고, 1100만 개가 넘어가면 매 라운드마다 이것들이 소각된다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메인 21명의 대표 검증자가 받은 수익 90%면 어마어마하겠죠. 이것들을 비트코인 채굴자와 저희 같은 코어를 스테이킹 맡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이걸 얼마나 나눠줄까?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지금 밸리데이터라고 하는 이 21명의 대표 검증단이 되기 위해서는 채굴 해시도 위임받아야 되고 코어 코인도 많이 위임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이 밸리데이터가 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리워드 디스트리뷰션에서 90%의 수익을 대표 검증단이 받고, 이
우리 같은 코어 홀더나 비트코인 채굴자는 수익이 굉장히 적은 것 아니야? 에서부터 좀 궁금증을 가져봤어요. 답이 테스트넷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테스트넷 사이트인데요. 보시면 이제 21명의 대표 검증자 노드들이 있는데요. 현재는 테스트넷 상태라서 21개가 모두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 보시면 지금 엔트, 잭, 락, 비틀 해서 뭐 액티브 되어 있는 것들이 한 6개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엔트 노드를 잠깐 눌러보면요, 여기 나와요. 밸리데이터의 수익 보시면 12월, 16, 18, 19, 20 날짜에 따라서 대략 보시면 숫자가 12,962개라는 코어를 매일 지급받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양이 아닐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 노드를 시작하기 위해서 최소 수량이 10,000개인데 그 이후에 하루에 13,000개씩 들어오다니 노드가 엄청난 거구나를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좀 보시면 델리게이터라고 있죠. 이것은 일반인들이 맡긴 코어 코인 하나에 대한 리워드예요. 하루 이자. 근데 이걸 보시면 13,000이랑 0.008개는 엄청난 차이로 보일 수가 있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코어 하나당 리워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153만 6천 개를 맡겼어요. 이 엔트 노드라는 곳에. 그러면 계산을 잠깐 해보면 153만 6,122개 곱하기 0.0081개라고 했을 때 12,442잖아요. 그래서 90%의 수익 13,000 중에 12,442개는 저희 같은 홀더 코어 보유자에게 분배해 주는 겁니다. 코어 하나당 0.008개로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고 보면 총 수량 13,000개에서 12,400개가 나가면 대표 검증단 노드에서 얻는 이득은 550개 정도로 볼 수 있죠. 생각보다 그리 많은 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코어 하나당 받을 수 있는 리워드가 맞을까? 이것도 잠깐 계산을 해보면요. 여기 보시면 APR이 295.6%로 돼 있죠. 연간 이자율인데요. 요거를 따져서 계산해 보면, 자, 코어 하나 곱하기 295%니까 2.95를 곱하고 나누기 12개월로 한 다음에 이것을 나누기 30일, 한 달에 30일이니까 30일로 나누면 0.0081개로 이 숫자와 이제 동일한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자율은 검증이 되고, 그래서 밸리게이터와 델리게이터가 이 정도 수익을 나눠 갖는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네요. 현재 테스트넷 상에서의 이자율 300%이기 때문에 실제로 메인넷이 나왔을 때는 몇 프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이자율이 높을수록 코어 보유자도 받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대표 검증단이 되기 위해 사람들에게 많은 위임을 받기 위해서 이 이자율은 높게 경쟁을 붙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봤던 일반 노드 그리고 RPC 노드가 그럼 뭐지 도대체? 이 5가지 중에 어떤 게 일반 노드고 어떤 게 RPC 노드일까? 밸리데이터는 대표 검증단은 이걸로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 2개는 뭘까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문의를 했어요. 저희 밸리데이터는 유효성 검사기 노드로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버리파이어스, 이것은 이제 일반 노드가 되는 게 아닐까요? 하고, 릴레이어스는 RPC 노드가 되는 게 아닐까요? 하고 코어 디스코드 방에 모더한테도 물어봤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들 모르겠다라는 게 현 상황이고요. 아직 그 유효성, 대표 검증자 노드 말고 일반 노드와 RPC 노드에 대해서 정해진 게 없다라고 해요. 제가 한 가지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가 뭐 많은 카페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개인 노드를 운영하시려고 PC를 고가에 구매하는 걸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노드와 RPC 노드에 대해서 보상이 얼마입니다 라는 정확한 이제 공지나 안내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노드를 돌렸을 때 실제로 저희가 코어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알고 가셔야 한다는 거고요.
RPC 노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릴레이어스 설명에 중계자는 네트워크에 등록 가능하고 환불 가능한 코어 예치금을 락업해야 한다고 하죠. 예치금 락업이 있는 부분이에요. 나는 일반 노드 안 할게, RPC 노드 할게 한다고 했어도 예치할 코어 코인이 없다면 이걸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직은 뭐 하나 제대로 나온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표 검증자 노드를 제외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것을 모더방에 올렸는데 제대로 답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현재는 없었다라고 하고, 현재 저희가 명확한 건 이렇게 두 개가 없어진 밸리데이터가 유효성 검사기 노드이다. 이 부분만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노드인데 노드를 내가 돌리는데 나한테 보상을 안 줘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맞아요. 일반 노드를 돌리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이 지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더리움을 예를 들면요. 이더리움은 아무나 노드를 만들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가능합니다. 노드는 채굴자와 검증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왜 할까요, 그러면? 왜 할까요에 대해서는 결국엔 그거죠. 본인이 직접 노드를 운영함으로써 다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트래픽을 믿지 않고 나는 내 노드를 믿겠다. 나는 이 데이터를 다른 트랜잭션 데이터를 확보해서 내가 다른 곳에 유용하게 쓰겠다라는 부분이 노드를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더리움에서 설명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안, 검열 저항력, 또 탈중화에 참여,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노드를 운영하는데도 보상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노드를 운영하기 위해서 고가의 컴퓨터를 미리 구매해 놓는 것은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잠깐 되짚어 보면 상당히 좀 복잡한 내용이었는데요. 코어의 노드에 대해서 검증자, 대표 검증자 2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개의 노드에 대해서 정해진 것이 현재 없다. 정해진 건 있겠죠. 발표되거나 공지된 것이 현재 없다. 때문에 노드를 위해서 PC를 미리 구매하는 건 하지 말자.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각 블록에 대한 보상은 블록 보상의 90%는 대표 검증단위, 그리고 나머지 10%는 릴레이어스와 버리파이어스한테 이제 나눠지고 1100만 개 이상이 넘어가면 그때는 매 라운드마다 소각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테스트넷에서의 어떤 검증자와 위임자의 수익이 어느 정도나 될까에 관해서는 연이자 300% 정도면 코어 하나를 우리가 맡겼을 때 매일 0.008개 정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었고, 그때 대표 검증단에게 들어오는 수익은 하루에 13,000개 정도의 코어 코인이 들어왔는데 이 중에 12,400개 정도는 각각의 코어 코인 위임자에게 나누어지더라. 그래서 순수 검증자 노드에서 얻을 수 있던 수익은 600개 정도 되더라 하는 부분만, 이런 관계만 알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소 좀 복잡한 내용인 것 같았는데요. 코어 노드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